자, 안녕하셨습니까?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. 이번 시간에는 옥수동 독서당 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1426년 12월에 세종이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고 학문에 힘쓰도록 하는 사가 독서제로 처음 실시가 된 것입니다.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들에게 주어지는 안식년제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처음에는 각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했었다가 점차 이 제도가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어서 제일 처음에는 진관사와 같은 절에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시작이 되었었고요. 또 이 독서당이라고 하는 것이 늘 지속됐던 게 아니라 왕에 따라서는 이것을 폐지하기도 하는 등, 그래서 세조 때만 하더라도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사가독서제도 폐지되는 등, 그러다가 다시 성종에 부활되는, 이렇게 폐지와 부활이 거듭되면서 또한 이 사가독서제가 진행되는 장소도 계속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가 주로 풍광 좋은 자리에 이곳이 개설이 되기도 했었으니 주로 강이 만나서 강폭이 넓고 잔잔한 이런 호수 같은 곳들이 바라보이는 곳,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용호, 남호 독서당이라든지 동호 독서당 같은 것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최종적으로는 이 정조 때 규장각이 세워지면서 그 기능이 규장각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독서당의 기능 자체는 소멸돼 버리게 됩니다. 제일 처음에 북한산 진관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조선 초만 하더라도 비록 유교 국가임을 자처하긴 했었지만 이런 불교의 전통은 고려시대 이래로 쭉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서 이 진관사가 계시기도 했었고요. 지금 세금정에 지금은 초등학교가 됐습니다만 이 신라 때부터 아주 고찰이었던 장의사라고 하는 절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요. 또 여러분들 그 단종애사와 관련된 그 영도교에서 생이별을 하고 난 뒤에 정순왕후가 머물렀었다고 하는 청룡사, 그 청룡사가 예전 국의원이었는데 정업원이었죠. 이 정업원에서 또 공부를 하기도 했었으니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절과 관련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러다가 점차 조선 중기로 넘어오면서 이 절에서 그 유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니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인데요. 현재는 빌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만 바로 이곳이 일찍이 안평대군의 소위 정자로 쓰여졌던 담당정 터이기도 했었고요. 세월이 일제 강점기로 오게 되면 일본인 정무총감의 별장으로 마포장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또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잠시 기거하기도 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요.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풍광이 저 멀리 원효대교가 바라다 보이는 아주 강폭이 넓고 잔잔한 이런 곳에 독서당이 마련이 되게 되니 이를 남호 혹은 용호 독서당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이런 호수와 같이 풍광 좋은 자리에 독서당이 만들어지는 전통이 이어져 오게 되다가 인조 때 오게 되면 이제 동호당이라고 해서 동호 독서당이 만들어져서 사가독서가 하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게 이릅니다. 자, 지금 옥수동과 한남동을 잇는 길을 독서당로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. 사실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급격하게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옛 것들이 잘 보존되지 못한 채 사라진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
지금은 표지석이라든지 이런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만 옛 것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바로 이 독서당로의 근처에 있었다는데 사실 그 위치에 대한 설들은 많습니다만 현재는 그냥 편의상 옥수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입구에 이러한 상징물들과 또 안내판과 더불어 독서당터라고 하는 표지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. 조선시대 뛰어난 선비들에게 특별 말미를 주어 글을 읽게 한 독서당터, 일명 동호당, 이런 안내의 글들과 함께 이것이 만들어져 있는데요. 사산 금표도에서 보게 되면 동호 독서당의 위치가 지금의 응봉동에 해당되는 신촌과 서울의 가장 동쪽에 있는 나루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두묵의 나루, 두무포와 동빙고와 이쪽에 독서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옥수동 쪽에 있었다는 것이 명해지는 것이고요. 또 이 독서당의 위치 한양도에서도 매봉, 소위 응봉 옆에 독서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옥수동 일대에 독서당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. 한편으로 이 동호 독서당에 대한 그림이 남아 있어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그림을 독서당 계회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계회라고 하는 것은 독서당 출신의 일종의 동창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지금 이 그림 밑에는 그날 계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. 그와 더불어 이렇게 풍광을 그린 그림과를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숫자만큼 그려서 나눠 가진 것이 바로 이 계회도가 되겠습니다. 1531년경에 제작됐었던 이 독서당 계회도를 통해서 당시의 이 동호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데 이제 동쪽에 있는 호수라고 해서 지금은 다리 이름으로 남아있죠. 동호대교라고 하는 그와 더불어 주변에 응봉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한강변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으니 두묵의 근처에 지금 이곳에 독서당이 그려져 있고요. 여기에 유람을 하고 있는 배들의 모습들과 함께 당시에 이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려졌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한 예가 1570년경에 만들어졌던 독서당 계회도가 되겠는데요. 자, 여기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 당시의 독서당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잘 그려내고 있어서 자, 오늘날 이런 식으로 그 조감도를 복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구나. 자, 비록 이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 옥수동에는 독서당 인문 아카데미 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 독서당의 정신을 이어서 오늘날은 시민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독서당로의 길에 그 독서당의 역사적인 의미를 이어가는 공간이 마련됐다라는 점은 참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은 동호 독서당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과 전해드렸습니다.